어, 체지방을 잘 태우는 이제 건강 몸 만들기가 주제입니다. 메타파워 다이어트, 도테라에서 하는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키트로 하는 다이어트.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요번이 처음이신 분은 뭐 두세 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 21년부터 한 네 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계속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저는 항상 매년 9월부터 12월이 성수기예요. 꽉 차고 이제 쪘다가 다시 봄 되면 하고 이렇게 반복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2024년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예 안 됐어요. 살이 안 빠졌고. 그래서 24년 겨울에는 어땠을까요? 완전 피크를 찍었었죠. 임신을 제외한 이후에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2월에 저는 라스트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왜 이렇게 반복됐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공부를 좀 했고요. 지금 되게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박용우 박사님의 스위치온을 접목을 해서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안성에 있는 그 도테라 회원분들도 요 스위치온 스타일로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본 정보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2월 10일에 시작해서 지금 저는 5주차가 되어 있고요. 근육량 손실 없이 체지방 4kg 이상 이제 감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진행하는 방향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복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 그리고 에너지를 연소하는 모드. 그런데 이 연소가 되는 모드를 전환을 하려면 지방 연소시키는 그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스위치가 잘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꾸 에너지 저장 모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 모드로 바꿔주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할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계속 그래도 스위치온 하면 살이 빠졌었는데 작년에 안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옛날만큼 안 먹는데 살은 안 빠진다던가. 옛날보다 적게 먹는데 살은 찐다던가. 숨만 쉬는데 살을 찌는 느낌, 붓는 느낌, 이런 것들. 그거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숨만 쉬진 않겠죠. 내가 먹는 거를 하루에 먹는 모든 것을 기록해보면 어마무시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몸의 대사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이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생활 습관.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현대 사회가 굉장히 이제, 그쵸? 우리 활동량도 굉장히 적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 에너지를 쓰지를 못하고,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몸은 소우주고 굉장히 온전해서 원래 우리가 제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살이 찌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는 건 지방이 연소되는 그 몸의 기억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방 연소 스위치를 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리셋을 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이어트 목적이 4주 플러스 4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의 근간 자체가 우리의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거.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절대 칼로리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거. 그러니까 제가 드린 식단표 그 시트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쓰러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쉐이크만 먹고 사냐라고 하는데 절대 죽지 않고요. 절대 배고프게 하는, 그러니까 배고프고 적게 먹는 거 일반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챌린지 목적은 아까 반복 말씀드리지만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서 근육의 손실은 없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요가 없이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시잖아요.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죠. 정신과 가면은 약 먹으면 살 빠지는 것도 해봤죠. 뭐, 오만 가지, 누베베 한의원에서도 해봤죠. 뭐, 오만 가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나요? 아니요. 몸만 망가지는 결과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 이제 도테라의 웰니스 피라미드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운동 잘하고 잘 살려면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여섯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가장 근간. 자, 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 위에부터 쌓을 수 있나요? 없죠. 바닥부터 쌓아야 돼요. 올바른 식습관. 결론은 다이어트도 요거예요. 올바른 식습관과 소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거 플러스 적절한 운동과 우리 몸의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이어트에 휴식이 필수예요. 잠이 부족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하면 오히려 살이 찌죠. 잠잘 때 살이 빠지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그리고 독성물질 최소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이나 피부로 들어오는 독성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비만도 염증인 거 아시죠? 그 염증이 우리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런 이제 지방 축적을 하게 되는 거에 큰 주류잖아요. 그 독성 물질을 최소화하는 거. 우리가 이제 디톡스도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독성 물질 최소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먹는 것들을 바깥 음식을 최소화하고 클린한 푸드를 먹을 거잖아요. 그거는 일부분이고 독성 물질 최소화 같은 경우는 경피도 우리가 쓰는 세제, 샴푸, 화장품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 마인드, 명상 뭐 이런 것도 있죠. 감정 오일 그리고 이제 의료 관리. 생활 습관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내가 명상하고 마음 멘탈 관리하고 병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이 건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습관을 형성해 보는 것이 이번 사주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탄수화물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탄고지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집에 당뇨약이 있고, 저도 임시성 당뇨가 있었고, 인슐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하면 살이 굉장히 잘 빠져요. 그런데 그거 평생 할 수가 없어서 항상 또 어, 돌아왔었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제한을 하게 되면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없이 플러스 무리 없이 4, 50대 여성,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죠. 4, 50대 여성도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할 거고 참가자분들의 나이 그리고 몸의 상황에 따라 커스텀을 맞춰서 피드백을 드리면서 챌린지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사항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에 이제 필수와 금기 사항이 있어요. 필수 첫 번째, 하루에 물 8컵 이상 2리터 섭취하는 겁니다. 이 수분 섭취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같이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치하고 빨리 와. 아이고, 네. 자, 볼까요? 레몬수 또는 레몬 메타수를 드실 건데요. 원래 이제 우리 레몬수 챌린지 많이 하셨죠? 레몬수 챌린지 하면 레몬수 마시면은 좀 붓기도 빠지고 이렇게 하지만 살이 직접적으로 확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몸에 림프 또는 이게 혈액, 체액 같은 것들에 노폐물이 좀 많이 빠지죠. 그래서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몸무게 곱하기 한 0.8리터 정도 섭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몸이 좀 더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한 0.7, 0.6 정도로 드시면 좋은데, 그래도 하루에 5컵 이상은 꼭 드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릴 거예요. 또 온도 좀 뭐 미지근하게 드셔도 좋고, 몸이 좀 냉하신 분들은 그렇게 물을 챙겨서 드셔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면 시간입니다. 꼭 6시간 이상 주무셔야 되고, 잠자는 취침 시간에, 자정. 12시부터 오전 4시는
필수로 포함시켜주는 게 좋아요. 저도 이걸 알고 있지만 12시 넘기는 때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1시 전엔 자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식욕이나 이런 호르몬들, 그다음에 지방이 대사되는 거,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같은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박용우 박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한 영양제를 꼭 섭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비타민, 미네랄이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 호르몬 밸런스, 몸에 노폐물 뭐 배출시켜주는 거, 그 가장 중요한 거, 영양제는 우리 몸의 세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이루어지려면 세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양제가 없이 절대 안 됩니다. 그 몸이 망가지는 이유가 요 부분이에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우리가 음식을 지금 이제 먹는 식품으로 우리 몸에 최소한의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없는 시대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제를 꼭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시냐?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공복에 TB 어시스트 한번 보세요. 유산균, 피어시스, 그다음에 옵션으로는 우리 키트에 없지만 테라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는 뭐죠? 소화 효소이죠. 테라지 하나를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 세포에 그 활성화시키는 NMM이 들어있는 메타 어드밴티지 한 포도 오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이 메타 어드밴티지는 콜라겐도 포함되고 있죠. 저분자 콜라겐 3000mg 들어있는데 다이어트 하면 또 우리 탄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4kg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지난달에 저희 이제 예뻐진 챌린지 하면서 피부 관리 굉장히 많이 해서 나름 잘 지키고 있는데 어드밴티지도 권장드립니다. 없으신 분들은 TB 어시스탄트 오전에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에 LLB 팩을 두 알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LLB 팩에 이제 뭐가 있죠? 요거. 이거 MVP. 이거 MVP가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모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 두 알, MVP 두 알, 그리고 코엔자임 Q10. 이거 알파 CRS 요거 두 알씩 드시면 됩니다. 이 영양 성분들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카톡으로 기억하실 수 있게 종종 주 단위로 좀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식후에 꼭 드셔야 되는 거가 메타파워 다이어트. 이거 다이어트 CLA, 공액 리놀레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파워 오일이 들어있죠. 이거 지방세포 분해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에 같이 드셔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것도 옵션인데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면이 좀 불안정하신 분들은 세레니티 소프트게를 원래 4알 복용이 기준인데요. 저희 이거 챌린지 진행하시면서 세레니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2알 정도 자기들 드시면 좋고요. 세레니티 소프트게 같은 경우는 수면뿐만 아니라 그 영양제 안에 L테아닌이 들어있는데 L테아닌이 잠자면서 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분해 호르몬, 지방이 연소되는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영양제 꼭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간헐적 단식입니다. 기본 1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12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제가 보내드린 차트 기준으로 보면 되게 쉽게는 9시 아침, 12시 점심, 3시 오후 간식, 6시 저녁.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나 이런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 여유를 뒀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전날 밥 먹은 시간에서부터 14시간 뒤에 아침을 복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우리가 먹은 것들이 다 결론은 다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우리 근육이나 몸에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대사에 글리코겐을 다 써야 쓰고 나서야 그 다음에 지방을 꺼내서 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식사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작게 작게지만 꾸준히 계속 먹는다든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는다든지라고 하면 사실 우리 지방이 연소된 타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방을 꺼내 쓰는 메모리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한테 지방을 꺼내 쓰는 메모리를 가지고 오게끔 하는 것 중에 주요한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내가 몸에 이미 먹은 것들의 에너지들은 다 소화시키고 다 꺼내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저녁 한 7, 8시부터는 절대 먹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아침에 이제 9시에 먹는 거죠. 내가 전날 저녁을 6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8시에 먹고. 근데 이거를 막 시간을 막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하지 마시고 기본 저녁 먹는 식사는 무조건 7시 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요거는 맞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일리 간헐적 단식이 있고 뒤에 거의 이제 2주차, 3주차에는 24시간 단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2주차 때 또 안내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 4회 이상 규칙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번 달에 200pb 프로모션으로 딥블루하고 딥블루럽 받으셨죠? 운동하기 전에 필수로 종아리, 그 허벅지, 이런데 딥블루럽 바르시고 운동하시고요. 저는 그전에는 운동을, 어, 빠르게 걷기나 천천히 걷기 1시간, 뭐 하루에 만보 걷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목적이 근력을 유지하면서 근력을 상승시키면서 체지방만 연소하면 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지방을 연소시키는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저희가 기초 대사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초 대사량 유지하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기초 대사량은 우리의 허벅지 근육이 거의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보다는 고강도의 근력 운동 위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신 서킷 운동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쿼트 10번, 플랭크 1분, 버피 테스트 있죠. 몸 막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그걸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강도 인터벌. 유산소지만 고강도 인터벌은 뭐냐면 달리기를 하더라도 20초는 전력 질주. 그 다음에 1분은 걷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20분을 채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유산소 30분 이상. 그냥 천천히 하는 유산소 30분이 아니라 숨차게. 숨차고 땀나는 유산소 30분을 해야 내가 먹은 글리코겐 다 쓰고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몸이 많이 붓고 막 살찌고 이랬었으니까 관절도 아프고 이렇게 못했겠죠. 저는 어, 2주차까지 운동을 못했어요.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에서 내 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한다라고 했었죠. 저는 2주차까지 운동을 못했고 3주차부터 스쿼트 스쿼트를 했었고, 지난주에 달리기 2번, 그리고 이제 안성 가서 그 번지, 진짜 숨차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심박수를 좀 올려주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운동을 3번 했어요. 대신에 여기 이제 7번의 왼쪽에 오래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자와 헤어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저는 잘 앉아있고 잘 누워있고 정말 활동적일 때는 활동적이지만 정말 집콕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어, 밥 먹고 나면 좀 쉬었다가 설거지 해야지 이런 스타일인데 일부러 밥을 먹으면
바로 앉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설거지하고, 식기세척기 안 쓰고, 하고 일부러 집 안에서도 많이 좀 움직이고, 집안 정리하면서 몸을 좀 많이 쓰고, 부지런히 좀 움직였어요. 운동을 1, 2주 차에 안 하는 대신에 좀 부지런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신에 단식하는 날, 언제죠? 2주차 때 있는데, 그럴 때 스쿼트라든지 근력 운동하면 지방이 훨씬 더 잘 빠지는 치트키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매주 1일차, 오늘 또는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가까운 데 가셔갖고 꼭 그 인바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똑같은 요일에 인바디 체크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매일 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침 공복에 가능하면 아침에 인바디 체크하시면 굉장히 그다음 또 중요한 거 요즘 가려졌는데 어, 식단은 일반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탄수화물 제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탄, 고단백으로 아주 아주 든든하게 잘 먹어야 돼요. 적게 먹고 운동하고, 적게 먹고 굶고 허기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맨 앞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몸, 살찌는 몸으로 가는 거거든요. 먹을 때 든든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왼쪽에 설탕, 액상과당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밀가루 안 돼요. 빵 당연히 안 되고, 그죠? 뭐 연유 안 되겠죠. 뭐 두부면은 돼요. 뒤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술 안 되죠. 소화 지방인 이런 햄버거류 안에 이미 소스 이런 거 있죠. 소스류 이런 것들 안 되고, 커피도 1주차는 안 돼요. 저는 못 견뎌서 하루 이틀 먹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당. 설탕 아니고 요즘은 대체당으로 속여서 제로 칼로리인데 먹으면 단맛 나죠.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한 뇌의 호르몬 조절과 인식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대체당 먹으면서, 이거 제로야 라고 하는 거 건강에 좋을까요? 이미 입맛이 단 거에 길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뉴스만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설탕보다 대체당, 에리스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몸에 안 좋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보다는 뒤에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그때 보셨죠? 공포스러운 차트. 우선 저희가 진행하는 1주차는요, 우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대사의 기능을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동식인 쉐이크인데 탄, 탄수화물보다 뭐야? 단백질로 구성된 쉐이크를 3일을 먹으면서 일시적인 단식 효과를 내면서 약간, 그죠? 간헐적 단식의 효과도 되면서 장을 좀 휴식하고 쉬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산균을 먹으면서 우리 몸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춰요. 유익균이 더 많도록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장에서 나오는 그런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든지 지방 분해되는 것이라든지 독소를 배출한다든지 장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준비라고 하는 준비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차에는 한 1kg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빠져요. 근데 진짜 빠지는 건 이제 2주차, 2주차 때 더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라 쉐이크. 제가 아까 극단적 탄수화물 제한의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도테라 프로테라 쉐이크는 어,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두 개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두 개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죠. 유청이, 그 지방이. 그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또 탄수화물의 빈도가 그 탄수화물의 포션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춰서 되어 있고요. 저희 프로테인 쉐이크에는 뭐가 들어있죠? 복합 탄수화물 들어있죠. 뭐 귀리, 키노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너무 탄수화물 제한해서 오는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심한 경우 완전 제한식에서 오는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함량도 단백질 함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박유호 박사님이 그 스위치홈 만드실 때 이런 영양 성분들을 잘 채워서 넣었더니 단가가 너무 높아서 다 빼고 핵심만 넣었다. 단백질만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아주 완벽하죠. 도테라실크 완벽한 거는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6시 3일 동안 쉐이크를 드시고요. 그럼 어떻게 일과가 아침에 TB 한 포, 테라지, 베타 어시스트 먹고 9시에 쉐이크 하나 먹죠. 그다음에 12시에 쉐이크 먹고 LLB 2알씩 8알, 6알, 그리고 베타 다이어트 2알. 그다음에 3시에 또 쉐이크.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4끼 정도는 먹어야 그래도 나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는 생각 안 들거든요. 쉐이크 드시고 우리 메타파워 비들렛 있죠. 식욕 조절해주는 거 간식으로 드시고 요 비들렛은 언제든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후 간식으로 좀 넣었고요. 그다음 저녁에 이제 쉐이크 먹고 LLB 하고 그죠? 메타파워 다이어트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 여기 허용 식품들 뒤에서 한번 이미지로 같이 한번 볼게요. 볼 거고 중요한 거 저희가 배고픔이 견디기 힘들 경우에는 3일차까지 하지 마시고 1일, 2일, 이틀만 하시고 바로 일반식으로 3일부터 4일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1주차에는 물 또는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밀크 200ml 드시면 되고 우유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저지방이라도 2주차부터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왜 이게 견딜 수 있냐면요. 2, 3일을 배가 고플 때 간식을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만 뭐 7, 8시 이후 안 드시면 되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뭐가 있냐? 시큼한 요거트. 집에서 만든 요거트가 제일 좋긴 하겠죠. 시중에 파는 거 플레인, 정말 시큼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두부. 콩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두부는 한번 그 변형이 됐기 때문에 두부는 굉장히 소화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두부 드실 수가 있고요. 간식으로. 그리고 초록색, 녹황색 채소, 양배추 이런 거 간식으로 첫, 첫 3일에 드실 수 있는 거. 간식 첫 3일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도 뭐 뭐 좀 밥 뭐 부쳐 먹고 시큼한 요거트. 요거트에 뭐 아무것도 넣으시면 안 돼요. 그거 이제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간식을 그렇게 먹으면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3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 4, 5, 6, 7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반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아보카도 뒤에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간장. 양념은 주로 간장, 들기름, 식초, 올리브유, 후추, 소금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강황은 카레가루 아니고 진짜 100% 강황이에요. 오뚜기 카레에는 MSG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다른 거 설탕도 들어있고 강황은 100% 떫은 그 강황 튜메릭 가루고요. 와사비. 그리고 고춧가루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이에 식초하고 고춧가루 묻혀서 양파랑 이렇게 드실 수 있죠. 녹차, 아보카도. 저 양배추 샐러드 진짜 많이 먹었고요. 계란, 닭고기, 당근, 두부, 마늘, 무, 그리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코코넛 오일, 양념제, 후추, 그리고 해조류, 해산물, 플레인 요거트, 오이, 연두부, 이런 것들, 양파, 이런 것들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식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이미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4일차가 되면 점심 때 일반식을 한 끼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미밥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 저는 그냥 흰쌀밥 먹었어요. 음. 그래서 밥은 2분의 1 공기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생선구이 한 상에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리고 모든 매 끼니에 고단백 플러스
생야채, 신선한 야채가 필수예요. 야채. 그 다음에 두부구이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들기름에 두부 구워가지고. 여기 간장, 고춧가루. 그리고 여기 반찬들은 내가 먹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반식 허용된 거에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고단면 식사 이거. 밥, 브로콜리, 야채, 계란, 방울토마토는 2주차부터인데 어쨌든 이렇게 고기 이런 거. 1주차는 흰고기죠. 닭고기. 요거는 2주차 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식 같은 거 먹을 때 반찬으로 두부랑 브로콜리 이렇게 무친 거. 자, 이것도 계란. 요 계란, 미역국, 이게 해조류죠. 그리고 이제 야채. 여기에 생야채가 꼭 샐러드 생야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찬 같은 거 정말 두부랑 계란 이렇게 드시면 돼요. 또 저녁에 2주차로 가게 되면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죠. 그러니까 점심도 내가 탄수화물 조금 제한할 거야라고 하면 모든 야채에도 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극단적으로 가면 좀 두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주차 때 저녁에 먹는 거 이런 거예요. 야채랑 계란 넣고 이제 부침. 또 여기 생야채 있죠? 플레인 요거트 이런 것들. 이건 소스로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올리브유하고 식초, 화이트 식초나 발사믹 식초, 그리고 올리브유에 에센셜 오일, 레몬, 오렌지도 샐러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 대표적인 거 닭가슴살 샐러드, 그리고 두부구이 샐러드 이렇게 저녁에 양 적게가 아니라 이거 두부 거의 한 모예요. 그러면은 배불러서 남겨요.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점심에 먹었던 두부면, 깻잎, 들기름, 파스타. 이 검색하면 나오고, 그 박영우 박사님 또 레시피가 있어요. 그 레시피대로 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도 할 필요 없이 두부면, 풀먼에서 나오는 두부면에다가 깻잎하고 야채 넣고 들기름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장이랑 양념해가지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고기 야채말이. 요거 팽이버섯이랑 부추를 소고기로 말아서 숙주 위에 찐 거. 요거 간장,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드시면 돼요. 양 많죠? 배 터져요. 그 다음에 해조류 생선회. 1일차에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여기에다가 생선회 야채 쌈에 같이 드셔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 계란 풀어가지고 순두부 넣고 여기 으깨가지고 간장도 양념해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순두부 계란 요리. 양배추 두부 계란전. 요즘에 잘 먹는 거는 닭가슴살 포두부 쌈. 저희 월남쌈 자주 먹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근데 이제 그 월남쌈 다 좋은데 그 쌈이 라이스 페이퍼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두부로 대신해서 이렇게 싸 먹는 거. 이렇게 모양이 잘 안 싸져서 저는 그냥 즉석에서 싸 먹게끔 우리 가족 먹을 때 싸서 먹습니다. 깻잎, 그리고 닭가슴살, 파프리카 두 종류, 노란 거, 빨간 거, 여기 당근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오이. 이렇게 해서 소스 거의 필요 없더라고요. 닭가슴살 좀 간간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식 같은 거 하면은 해우리 같은 데 가면은 고등어 정식 이런 거랑 해초랑 나오죠. 이런 해조류. 밥에다가 고등어랑 이 해조류 듬뿍. 그리고 수육. 수육도 야채 같이 싸서 드시면 되고요. 또 밖에서 먹을 때는 포케. 포케, 뭐 연어 포케, 그다음에 참치 포케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대신에 포케에서는 소스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소스 막 마요네즈 같은 그런 소스나 좀 설탕 많이 들어간 단맛이 나는 그런 소스 섞어서 받지 마시고 소스를 따로 받으시고 소스 주문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은 어, 오일 앤 비네가로 그러니까 식초랑 올리브유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서킷 운동. 요거는 도테르 매뉴얼에도 있었던 거죠. 저는 스쿼트, 플랭크, 푸시업, 뭐, 요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는 이제 뭐, 1분씩 5개 운동을 돌아가면서 20초 쉬고, 이렇게 순환에 되게끔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 이제 자기가, 무릎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사실 스쿼트, 런지가 부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플랭크나
레그레이즈를 할 수 있겠죠. 아, 나는 팔꿈치에 부상이 있어? 푸시업이 안 되겠죠. 그럼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 레그레이즈 할 수 있겠죠? 플랭크는 못하더라도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2주차를 한 번 더 운동 이렇게 되는 거고 2주차, 3주차를 한번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2주차 제가 그 보내드린 그 시트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2주차가 되면 어, 2주차의 1일차부터는 저녁에 탄수화물 제한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식인데 탄수화물은 없는 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식단들을 밥이 없이 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5일차나 4일차나 5일차 중에 내가 좀 제일 바깥 활동도 없고 좀 괜찮은 날, 그런 날 있을 때 5일차 때 어, 아침에 쉐이크를 먹고 점심, 저녁 간식은 완전히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쉐이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2주차 때는 콩류, 콩밥, 콩류나 콩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1주차에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2주차 정도에는 콩을 넣을 수 있고요. 견과류 한 줌 됩니다. 견과류. 대신에 견과류도 요즘 하루 견과 같은 거에 보면 안에 말린 과일 있어요. 크랜베리. 그거는 드시면 안 돼요. 그건 완전 당의 결정체거든요. 과일 말리면 당도가 올라가서 그냥 정말 호두, 뭐 땅콩, 아몬드, 이런 거, 캐슈넛 이런 것들 그냥 한 줌. 그다음에 오전 중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허용이 되고요. 저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차가 되면 간식을 연달아서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이틀 정도, 2, 3일 간격을 두고 간식이 이틀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어, 볼 때, 아, 내가 근육량이 늘었는지, 2주차 이후에 근육이 1주차에 이제 글리코겐이나 이런 그 에너지원을 단백질에서 갖다 쓰면서, 근육에서 갖다 쓰면서 근육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량은 약간 생각보다 페이크가 좀 많아요. 전날 좀 짜게 먹으면 수분 때문에 부어서 몸무게 근육량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첫 주에 빠진 게 완전 근육이 빠졌다기보다는 붓기가 좀 빠진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고 우리가 쉐이크를 먹잖아요.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2주차 지나고 나서 딱 3일, 3주차 첫날에 인바디를 쟀을 때 근육량이 좀 회복이 됐다. 그러면 3주차를 진행하시고 근육량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2주차를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주차를 한다라는 건 단식을 두 번 들어간다는 건데 그럴 때는 단호박, 밤, 방울토마토, 토마토가 허용이 되고요. 고기도 닭, 소, 돼지고기 등 이런 붉은 육류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또 고강도 운동 전후에 고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몸에서. 운동 기능을 위해서. 그럴 때 바나나 하나 또는 고구마 한 개를 허용합니다. 고강도 운동 안 하는데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4주차가 되면 4주차의 근력이 또 유지가 된다. 첫날 인바디 됐을 때. 그러면 2, 4, 6, 주 3회 24시간 단식을 하는데 저는 2, 4, 6 이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 2주차 저는 4주차까지 4주차 때 3주차를 하고 3주차 때 2주차를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주차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어, 제가 3, 4주차를 할 때 단식 있을 때든 아니든 일주일에 4번 그 운동하는 거 하고 매일매일 스쿼트 하는 거. 1, 2주차는 몸에 적응을 위해서 조금 운동을 하지 않았고 3, 4주차로 가면서 운동을 하고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5주차를 하면서 이거를 유지기를 하면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이게 같이 보고 Q&A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보셨는데 질문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질문들 한번 해주시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네. 저녁 약속이 늦게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 약속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쨌든 3일 정도 단식이 있는 다음에는 일반식에 하루 들어가잖아요. 그 일반식을 4, 5, 6, 7 첫째 주자 일반식 점심에 있을 때 점심을 쉐이크식을 하고 저녁을 일반식을 먹어요. 일반식을 먹을 음, 때 그 식품을 골라서 먹어야 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면 메뉴 선정을 음, 어, 해서 고단백식으로 먹자. 양해를 구하고 음. 그거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탄수화물 제한식인데 저녁 약속이 있어. 그러면 점심에 탄수화물 제한식 하시고 저녁에 일반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왜 2주차부터는 일반식 있잖아요. 근데 일반식에 탄수화물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2주차 점심에. 그, 어, 근데 우리가 음, 너무나 탄수화물 제한을 할 경우에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밥 두세 숟갈 정도는 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세 숟갈. 네네. 또 진행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없을까요? 그 LLV에 CRS가 금방 떨어지잖아요. 추가 구매가 안 돼서. 네, Q10이 원래 되게 항산화에 좋은 거긴 한데, 네, 만약에 이게 다 떨어져서 안 되면, 네. 음, 딥블루나 이런 걸로 대체할까요? 아니면 그냥 MVP랑 오메가로 진행을 할까요? 이게 어, Q10이 꼭, 음, 코큐텐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음, ATP 생산하는 거. 그 코큐텐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 같은 것들도 있고, 뇌 피부 노화 방지, 운동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드시는 거를 일단은 권장을 드려요. 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키트로 딱 한 달이 돼요. 영양제는 한 달이 음, 되고요. 쉐이크는 요거 4주를 하면 제가 처음에 고지 드렸었잖아요. 2통을 추가로 이제 하셔야 돼요. 총 쉐이크 4통입니다. 예. 딥블루 액티브는 여기서 추가로 먹으면 좋은 것 중에 딥블루 액티브 이거 염증 빼주는 거잖아요. 운동하면서 드시고 몸의 회복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딥블루 액티브나 DDR을 저는 원래 같이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빼도 돼요라는 것보다는 최대한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있으신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LLB의 특히 포스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메타파워 비들렛이 없을 경우 그냥 돼지 캡슐에다가 메타파워 오일 넣어서 먹어도 상관없겠죠? 미들렛이 다 떨어지시면은 오일 드셔도 되고요. 오일수 음, 드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 지난번에 저희 안성에서 살 굉장히 많이 빼신 분이 계신데, 이은미 사장님 혹시 작년에 진행하셨던 거, 후기나 이런 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 있으면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마이크랑 화면 안 보이시는데 상황이 되시면은 얘기를 좀 가능하실까요? 제가, 제가 화면은 좀 그렇고, 지금 상태가. 네. 다, 얘기만 그럼 좀 해주세요. 예, 예. 일단은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 도테라에서 했던 다이어트도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조금 배가 많이 고팠는데, 이 다이어트는 그 스위치원으로 진행을 하니까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식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야채만 가지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더 먹을 수 있었으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른 다이어트는 직장 생활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배도 고프고 뭐 이것도 챙겨야 하고 저것도 챙겨야 해서 좀 어려웠는데 이 다이어트는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충분히 직장에서 나오는 그 밥을 먹어가면서도 내가 좀 추가로 야채만 좀 더 추가해서 먹으면 그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손쉽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를 해보고 했는데 체지방 빠지는 거는 정말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이제 도전을 다시 해서 다시 몸을 좀 회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요번에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해요, 원장님. 제가 이은미 원장님도 한 2년, 3년 이렇게 봤는데, 진짜 슬림해지셨는데, 어, 지난주에 봤을 때 아니라고 쪘다고 했는데 더 많이 빠지셨나 봐요. 그 유지 잘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게, 어, 그냥 쉐이크 몇 끼 먹으면은 못 살거든요. 근데 요거트, 두부, 그리고 야채, 이런 거를 1, 2, 3일 차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화기관이나 우리 입맛도 디톡스가 좀 돼요. 그냥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다가 과자 한번 한 입 먹으면 너무 단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완전 거기에 이제 쩔어 있는 거죠. 근데 카페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의 기능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주 기간에만 한번 좀 잘 지켜주시면 진짜 혹시 또 우리 이거 챌린지 전혜란, 하려면요, 네, 네네, 그, 인증할 때 네, 이디아로마 교육정보방을 사용하잖아요. 네. 네, 인증을 매일 데일리로 올리지 않고 어떻게 올리는지 공지해 주세요. 인증은, 어, 타임스탬프로 하시고요. 타임스탬프로 하시고, 일주일씩 모아가지고 같이 인증하는 날짜에 한 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지금 제가 이 프로모션 같이 하면서 체지방 4kg 감량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거 4만 얼마, 4만 6천 원? 이거 메타파워 다이어트 저희가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요. 사실 이 다이어트는 내 몸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인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이거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증 사진 찍는 거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쉐이크 먹는 거, 영양제 먹는 거, 사진 찍는 게 스트레스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증 사진은 굳이 필요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가 너무 난 이거니까 재미 요소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가끔 우리가 서로 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인증을 다 하면 선물을 주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인바디를 꼭 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바디 꼭 재시고 그 데이터 가지고 계셔야 되고 각 팀의 리더님들께 제출하셔야 되고 체지방 4kg 빠지신 분들한테는 다 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뭐 인증만 다 하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인증 없이 결과치로 네. 이번에 챌린지 선물을 드리는 걸로. 네네. 그리고 그 교육정보방에 궁금한 것들, 이거 아까 지금 하면서, 지금 나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있을 때, 자유롭게 하시고, 또, 한 뭐, 후기 같은 것들은 좀, 일주일 해보니까 어떻다라고 하는 거, 후기 같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4주 하고 나면요, 몸이 정말 가벼워지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면요, 움직이기 훨씬 좋고요. 제가 얼굴도 지금 뭐 턱살 빠지고 슬림해졌지만 피부도 정말 좋아져요. 입술은 왜 다 터졌어요? 입술은 좀 뭐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고요. 이 피부 정말 좋아지고요. 어, 그리고 사주를 하시고 작년 봄에 뭐 못 입었던 옷이 들어간다든지 작년 봄에는 아예 안 맞았던 옷이 들어간다든지 하시면 본인이 자신의 몸을 대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우리 기분이라든지 달라지실 거고 그 전에도 이제 문의가 왔었어요. 4주로는 안 되더라. 이게 실패 요인이. 4주 동안 그 전에 이제 그 도테라의 방식으로 하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4주에 또 참았다가 이제 5주차 되면 이제 폭발하고 막 이랬는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8주를 저는 지금 이제 8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같이 8주를 전 이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차트에 있는 웰니스 피라미드 이거 자체 그 생활 습관, 운동, 그리고 휴식과 수면,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히게끔 할 거고요. 이거를 1년에, 박영우 박사님이 1년에 한 달만 술 못 참냐, 4주 해서 몸을 리셋해서 더 건강한 간을 만든 다음에 술 마셔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1년에 2번 최소 같이 챌린지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니즈가 있으면 1년에 3번도 할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은, 질문 뭐, 있는데요. 네, 네, 네네. 그 구성품에 메타 네. 비들렛은 없잖아요. 이거는 어, 따로 있나요? 구성품에 메타파워 비들렛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메타파워, 그거는 메타파워 다이어트가 메타파워 비들렛인가요? 제가 초보라 잘 몰라서. 제가 그 인보이스를 확인한 다음에, 네. 알려드릴게요. 비들렛은 네. 조그마한 알갱이 같이 되어 있어서, 로론처럼 긴 병에 들어있는 거고, 입에 넣어서 터뜨려서 먹는 거. 예, 찾았어요. 예, 비들렛이 예, 그겁니다. 네네. 아, 그 네네. 오일, 메타파워 오일 4분의 1방울이 캡슐에 들어있어요. 그 녹말 아, 안에. 네. 아, 그래서 네. 배고픔 느낄 때 터트려서 드시면 좋고, 식후에 먹어도 페퍼민트처럼 그 개운함이 좀 느끼실 수 있어요. 드실 때. 제가 초보라 잘 몰라서. 네, 네. 그러실 수 아, 있어요. 네. 그리고 1주차에 쉐이크를 4번 먹고 그 사이에 만약에 배가 고프면 아까 허용했던 식품들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네, 마음껏 드세요. 네. 포만감 느끼실 때까지. 음, 네. 허용식품 내에서 또 드시는. 그리고 그러니까 허브티 같은 경우는 100% 이제 허브인 거죠. 왜 오설록이나 이런 데 보면 물병에 그러니까 들어있는 거 안 되고요. 네. 향의 첨가 그 티백인데는 정도는, 되는 거죠. 일단 그 과당만 정도는 뭐, 없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파이팅 하시는 거죠?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정도 집 근처에 동사무소의 건강증진센터에 가시면 인바디 재실 수 있어요. 음. 또는, 저는 집에 인바디 기계에 있는데, 진짜 서울에 계신 분이면, 나 인바디 못 잰다 그러면 저희 집 오셔도 되고요. 인바디를 꼭 재시고, 데이터 보면서 2주차 때 근력, 체지방 체크하셔야 3주차, 4주차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보내드렸던 그 했던 PPT 파일에 음식 사진 있잖아요. 그게 꽤 도움이 돼요. 막상 뭐 먹지? 하고 하면 안 떠오르거든요. 거기 있는 메뉴는 제가 다 직접, 사진은 다 제 음식은 아니지만 제가 주로 많이 먹었던 거예요. 쉽게. 그거, 제가 공유해드렸던 거는 PPT 파일 리더님들한테 원본 보내드릴 테니까 전달 받으셔서 보시고 궁금한 거 언제든 카톡 주시면서 우리 4주 뒤에 정말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그리고 2주차 시작할 때 또, 나 3주차 시작할 때 또 일정 잡아서 좀 더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할 거니까 그때 또 시간 맞춰서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시니까 우리 빨리 씻고 일찍 자요. 예뻐져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